예,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기본서 147페이지 제8절 취득세 납세 절차는 별표 3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도 잘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거의 뭐 출제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1순위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납세지를 봅니다. 납세지를 보는데 설명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오후에 특강이 시작됐죠. 그래서 세법은 원래 제 오후에는 졸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오전에도 계속 들었었는데 가만히 앉아 들으면은 그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학습 효과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동안 이론 강의한 거, 정규 강의한 거에서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이렇게 가로 넣기 하거나 두 개 중에 고르거나 또 OX, 오지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들어가 있고 예상 문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구경하고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계속 체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고 좀 오전에 정규 강의 들었는데 또 오후에 특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면 그게 나중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흔들림 없는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시험 보고서 항상 제가 시험 당일날 가다반 나오기 전에 이제 시험 먼저 보면서 해설 강의 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 역시 언제나 하여튼 잘 점수를 맞을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듣고 득점할 수 있다. 이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납세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세금 납부의 장소잖아요. 보시면 납세지. 자, 요거 일별에서 제가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방세는 납세지가 세금 납부의 장소요. 납세지.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입니다.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집 가까운 데 볼일 봐야죠. 그래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주소지 잠깐만요. 주소지는 그렇습니다. 주소지는 이 사람이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갑이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데 고향을 항상 물어봤었는데 고향 어디예요? 고향? 서울? 안 되고 뒤에 어디세요? 고향? 예?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예? 부산이요? 부산 어디요? 부산광역시 어디? 예? 동래구? 예,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취득세 낼 때 여러분요,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가 과세유치가 되잖아요. 도세 징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우리가 신고세 제출하지만 그 돈이 결국은 특광도로 가니까 특광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낼 때 여러분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취득세 어디다 냅니까? 특광도니까 부산광역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린다거나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겠습니까?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예요, 동래구예요. 구도가 과세유치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유치니까 동래구입니까? 강남구입니까? 동래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재산세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합니까? 재산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재산세 주소지 아니고 재산세도 동래구에 있는 것은 동래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시군구세니까 동래구를 납세지로 하고요.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이 부동산과 갑이요. 또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갑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갑은 종합부동산세 낼 때 동래구가 나는 세무서예요? 강남구가 나는 세무서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먼 부산까지 가서 동래구까지 가가지고 여기 세금을 내봤자 여기서 여기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내든 집 가까운 강남구 관할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그래서 집 가까운 분립을 하고 어딜 납세지로 합니까? 주소지 강남구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을 팝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합니까? 에?
양도세 더 뻥하지 뭐. 여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국세는. 그래서 강남 구간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납세지 어디다? 주소지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지를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 꼭 해드렸잖아요. 재산세요.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서울이죠. 저희 집으로 고의소가 날라오던 거요 하면서 하면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납세지 설명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 시켰는데, 여러분,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해발 4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에서 세금을 재산세를 계산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이 힘들게 거기서 해발 500m 중산간 지역에 윗세오름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토지 위에다가 재산세 거기서 던져놓고 갑니까? 그 사람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 뿐이죠, 여러분들. 자, 세금을 내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로. 그러니까 지방세는 물건 소재이고, 국세,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보세요. 부동산 몇 줄이죠?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납세율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뭐 시험에서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X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차량부터는 그냥 참고입니다. 넘기시면 148페이지 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그 7번 광어권은 광고 소재지, 8번 어업권하고 양식업권은 어장 소재지요. 자,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어장 소재지. 9번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주택시설, 승마회원권, 이런 회원권은 당의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시설 소재지고,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은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면 그 물건 소재지 밑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거기 양가로 3번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가 포인트죠. 하이라이트 표시,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참고에 법령에 정한 안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납부할 취득세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포인트 여러분 봅니다. 거기 취득 물건 소득을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이 시가 편액 비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면적 비율 X예요.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 면적 비율 X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요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 계산했더니 취득 가격이 1억이고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세액 계산했습니다.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취득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편액을 산정고시할 것이고, 성남시장도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편액을 산정고시하는데, 시가편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자,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구에 신고 납부하고,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취득세는 소재비율로 어떻게 합니까? 안분한다는 거. 근데 안분 계산할 때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편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요거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02번에 매각통보 있잖아요. 매각통보. 요 매각통보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취득세가 올해 있잖아요. 다 그 작년부터 기간은 다 60일입니다. 취득세는 30일 나오면 일단 틀려요. 근데 유일하게 30일이 이거 하나예요. 다음에 저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며칠이요? 30일 내 물건 소지 관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어떤 자들이 매각했을 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자,
납세무자는 30일, 60일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국가나 자체는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30일 안 바꾸고 요거만 30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60일인데 요거만 여러분들 30일로 돼 있다는 거. 요거 매각 통보 요거 하나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0일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직무수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교재도 나와 있지만 취득일 며칠이요? 60일입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60일의 취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느냐? 증여 포함이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첫 번째 줄 60일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증여 포함 써놓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 60일에 신고 납부입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건데요. 다만 니은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밑줄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그 허가받았을 때 허가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수가 있었으면 축수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거기 포인트 니은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 그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밑줄입니다. 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거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요.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그럼 틀려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시험에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기본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뭐 2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아니고 자 요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확히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상속 및 실정 선고로 인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속에 의한 경우는 자, 상속 거기 밑줄입니다.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실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기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거기 교재에 여러분 나와 있죠? 그래서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실정 선고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실정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거기 그리고 T 표시에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기간이 며칠이야?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아까 돼지꼬리 땡냐 했었죠? 네, 그 얘기입니다. 60일 밑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여기를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만약에 2020년 4월 10일 날 만약에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10월 10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개월. 그래서 언제입니까? 10월 31일이 자,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된다는 것. 요 6개월 가로넣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상속기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꼭 기억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상속인이 갑을 병이 있는데 갑과 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병은 만약에 국외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요거 자 갑과 을은 몇 개월이요? 6개월. 뭐 병은 9개월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얘 때문에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얘네들 전부 다 9개월 내
상소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9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수를 두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추가 신고 납부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도 뭐 이것도 몇 번씩 나온 거고요. 자, 보시면 추가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나오고. 자, 추가 신고 납부를 보시면 여기 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요.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종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당시에는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이제 중과세율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법령이 정한 날부터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교재 며칠이요? 60일 내요. 30일이었다 이게 60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는데 60일 이내 밑줄이고 60일 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 기억번 번호 달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번으로 돼 있네. 그러면 번호가 기억번이니까 동그라미 1번으로 번호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거는. 자,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했으니까 그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가산세 제외, 가로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60일 기억하고 가산세 제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보통 징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처음에는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취득하고 나서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럼 역시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30일에 왜 나와? 60일 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자 해당 당해 과세 흡수에 당해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요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교재 거기. 자, 그래서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신고 납부 기억번 니은번이요.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150페이지 참고에 중과 대상이 된 날이라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참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보면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 있죠. 신고 납부 기간 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에 몇 페이지냐면 동그라미 150페이지 4번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면 자, 취득세요.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우리가 지금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통합된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쪽에서 좀 설명드려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 요하는 재산이다. 자, 그랬을 때는 취득했을 때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요. 자, 이 등록관서에 등록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있죠.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 신고 납부를 지자체 하고 그 다음에 등록관세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 와야지 취득세 지자체에 낸 영수증 없이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인데 등록관세 오면 공무원들이 취득세 안 냈네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라도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등기한 후 60일 아닙니다. 자,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위임징수에 관한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위임징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데 기업법만 한번 볼게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리용이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에 관한 시장공사구청장에 신고하는.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라고 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공사구청장한테 신고한다고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서울특별시민들을 인구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자, 취득세 신고서에 출할 때는 다 서울시청으로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강원도 도청 소지지는 춘천, 강원도 삼척이나 동해시에 사는 사람들이 취득세 신고서에 출할 때 도청까지 가라? 그럼 하루 온종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시군구가 어떻게 한다? 위임징수합니다. 결국 돈은 특광도로 가는 거고요. 니은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151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거기 나와 있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가산금 정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가산세 합한 금액, 여기부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뭐예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고.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예외 보통징수 일반 가산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 뭐라고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동그라미 기업번이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20조에 따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밑줄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건 어떤 거냐면 기업번 여러분 밑줄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제가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지자청이 시가편액으로 세금 계산하거나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구하거나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나중에 관할 세무정으로부터 통보자 받은 자료라든가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차이가 있으면 아까 뭐로 한다고 했어요? 확인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 개정세법. 그랬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했었다. 자, 그러면 그 신고 납부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번 밑줄이고. 니은번이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이게 아주 죄송합니다. 이 니은번이 그거네요. 기업번은 그냥 취득세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고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은 거고, 니은번이 바로 그거네요. 기업번 밑줄이고 또 니은번도 밑줄입니다. 지방세법 10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즉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이미 확인된다,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그럴 때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가산세 적용되는데 어떻게 가산세 적용되느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 가지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무신고 20, 과소신고 10%예요. 저희 총론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거는 신고불성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는 거고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1십만 분의 25 납부불성가산세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몇 프로? 75% 한도내에서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40, 20, 10% 이런 거 얘기 나와 있고 납부불성가산세 75% 한도내에서 0.02%. 자, 요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적용되는데 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 중과산세
납세무자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이고, 아예 조세 포탈하고 작정을 했네. 자, 그러면 밑줄입니다. 건드렸다. 산출세계 100분의 얼마? 80이요.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했었고,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거기 T 표시 보니까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만 있습니다. 중과산세 제외 대상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정한다 그랬어요. 자, 중과산세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거기 여러분 교재 밑줄이죠.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요, 물건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시방법으로. 그러면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지.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죠.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 교재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용권 같은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여러분 봅니다. 거기 A번 그 가로 안에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 요트용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제외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제외에다가 중과산세 회원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외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저기처럼 중과산세 적용 이렇게 써놓습니다. 중과산세 적용.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회원권은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계 100분의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동그라미 B번 밑줄입니다. 그래서 거기 꽃표시에 이제 회원권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꽃표시에 B번에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밑줄입니다.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한다, 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한다,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한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에서 대로,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지목 변경합니까? 요거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애초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갑이 싹 팔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공무원이 모르는데 지나다니다가 어허 이거 언제 이거 대지로 바뀌었어요?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실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떡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중과산세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원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입니다.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가산세는요, 자 우리가 보세요.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 증빙 서류를 기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를 만약에 불이행했다 그러면 자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밑줄입니다. 그 교재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위 1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한 금액을 자 징수할세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했을 때는 몇 프로 가산세? 10%예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했었고,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자 10% 꼭 기억합니다. 숫자를. 그 다음에 152페이지 참고 등기자료 통보. 여러분 등기자료 통보에서는 1번만 봅니다. 등기등록 관수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 영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청에게 통보해야 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눈에 익혀둡니다.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나머지 2번, 3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우리가 기본과정에서도 풀어봤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 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골에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그래요? 아니지. 100분의 얼마? 80이어야지. 그 다음에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록의 신청서를 등기록 관세 뭐 하는 날까지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를 한다는 거. 등록세,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가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등기록 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 지급하라는 시장구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그랬죠. 아까 살짝 맨 위에서 봤었는데.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폭증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고요.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그 다음에 5번 지자체 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을 불성시했다. 몇 프로 가산세요? 100분의 얼마? 10%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면세점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 있잖아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가격 얼마요? 50만원. 취득가격 50만원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취득가격 50만원입니다. 취득가격 50만원이지 취득가격 50만원이지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원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격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야에서 자, 취득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산출세액 X요. 취득세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보다 취득가격입니다. 취득가격 50만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원이면 과세하지 않고요. 그래서 취득가격이라는 거,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50만원 이하라는 거. 면세점이라는 게 세금을 면해준 면세점이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가격이고 50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양가로 2번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화면을 봅니다.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매입하면요, 각각 그 전후의 토지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그 1의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2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인데 이걸 취득할 때 만약에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과세하는데 이 규정만 있고 이 동그라미 2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요만큼만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원. 면세점 정보학죠. 취득세 안 내고. 이거 취득 후 1년 내에 있잖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요만큼 또 취득합니다. 그래가지고 48만원 면세점 적용받고 취득세 안 내고 또 얼마 후에 요것도 취득해가지고 50만원 면세점 적용받고. 그래서 만약에 면세점 동그라미 1의 규정만 있고 2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것만 있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계약서 이만큼 씁니다. 50만원씩 나눠서 계속. 그래가지고 취득세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각각 전후에 1필의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 같으면 148만원.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가 되겠죠? 50만원 넘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한번 최근에 옳은 짐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이거 바꾼 다음에 숫자 하나 바꿀까? 바꿀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가로 2번은요. 153페이지 05번의 취득세 부가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부가세인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요.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 납부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이고.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 먹은 뭐가 부과되는지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부가세 이거 한번 눈에 익히 두시고 농특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취득세 총론할 때 요번에.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농특세 구할 때는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로 농어촌 특별세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요. 표준세율을 2% 중에서 산출하는 세액이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100분의 2, 2%로 적용해서 산출하는 세액의 100분의 10% 농특세부가 됩니다. 만약에 취득가격이 저 총론할 때 했잖아. 1억이다. 취득가격 1억이면 1억 곱하기 2%. 1억이 2%니까 200만 원. 200만 원에 10%니까 자, 20만 원의 농특세부가 된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세 세율 중 이거 처음 배우는데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중과 기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농어촌 특별세 구할 때는 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요? 이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잖아요. 1,000분의 22%잖아요. 그러니까 농특세 구할 때 취득세 세율은 항상 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의 부가세로서는 또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의 20%, 감면받은 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해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있잖아요. 시험에서 농특세 비과세까지 막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1번 한번 볼게요. 법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강생분이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저를 찾아와요. 뭘 들고 찾아오냐면 취득세 있잖아요. 주택 매매로 인한 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분명히 이번에 취득세 내는데요. 여기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돼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없는데 왜 그런가요?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할 때는 항상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이거는 농특세 비과세는 이건 참고적인 거고 항상 여러분이 취득세 부가세 그러면 뭘 기억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항상 기억합니다.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한다고요? 항상 2%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취득물건, 의제 취득 등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간주 취득 있잖아요. 건축물 개수로 가야진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진가, 지목 변경으로 가야진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등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 이때는.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2%를 뺀 세율 중에서 산천원 금액의 100분의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 하여튼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 거 이거 문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름쯤 돼서 과세표준에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이 20%입니다.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표준세율이 4%다 그러면 4%에서 2%를 뺀 세율이니까 결국은 2%죠.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20%. 취득가격이 1억이다. 1억 곱하기 4%에서 2%를 빼니까 2%. 1억에 2%니까 산출세액 200만 원. 거기에 20%니까 200만 원에 20%니까 얼마? 40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총론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그런 식으로 대충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얘기 같은 것은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거 하나만 한번 볼게요. 깊은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 해당 세율 1%부터 3%까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정하니까 지방교육세 구할 때 절반의 세율을 절반의 1%일 때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1%의 절반이니까 0.5% 세율 중에 산출한 금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된다는 건데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이라도 알고 갑니다.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만 알고 가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 봤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164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4페이지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다음에 국가나 자치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요거만 유일하게 취득세 30일이에요. 국가나 자치는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자체장에 통보하거나 신고한다는 거. 요거만 30일이고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30일에 통보한다는 거. 지자체장에게.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 취득세 우리 같은 납세문자가 신고할 때는 무조건 며칠이다? 60일입니다. 30일 하면 틀립니다. 눈 감고 계신 분은 눈을 뜨시고 우리가 그래서 비과세는 아까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거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너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안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고 있으면 안 돼. 나도 90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땜이야. 시바타도의 할머니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96세 할머니도 이렇게 도전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러는데 우리 열심히 지금 해야 될 때죠, 여러분들. 자, 우리 등록면허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두 문제 계속 나왔었어요. 두 문제 나오면 좋은 건데 여러분한테도 두 문제. 등록면허세 내용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도 등록면허세는 되게 길지 않습니다. 취득세 같은 거에 비해서. 그러면 두 문제 나왔다. 그냥 그 해 여러분들이 세법은 그냥 두 문제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출제문항수 작지만 포기할 게 아니고요. 자, 한두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성격, 특징이 다른 세금과 달라요. 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도 잘 나옵니다. 역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납세지.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도 납세지가요 시험에 잘 나와요. 정답지문도 그렇고 29회 때도 정답지문 나왔었고 잘 나옵니다. 납세지가 별거 아닌데도.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는 항상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옛날에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뭐 취득세랑 등록면허세 5개 지문 속에서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합니다.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등록면허세 주로 한 문제 나올 때, 작년에도 그랬지만 주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 한 문제는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여러분 교재 보기 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어떤 세금인지 일단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취등록세를 2011년도부터 통합시켰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럴 때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눴어요.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면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그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일반적인 유상취득 U12, 14%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옛날 취득세 2%하고 취득을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2%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는 옛날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요사항이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우리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등록분 등록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지고, 자, 그랬을 때 면허분은 종전에 이게 등록세, 아니죠,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면허세는 시험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시험범위 아니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시험범위인데 종전의 등록세 일부요. 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 내용이 우리 시험의 범위고, 제가 여기까지 조세 총론부터 등록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한 거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얘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특징 나옵니다. 164페이지 여러분이 보시고 165페이지입니다. 정의 및 특징에서 정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0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도구, 도과 이노스는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과세주체 상처럼 알아두시고요. 도구. 그 다음에 참고의 등록면허세 봅니다. 그 참고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종전에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쳐진 얘기 나와 있고요. 그건 참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 등록예금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는요,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의 관상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다 및 줄이고, 다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왜 등록에서 제외합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아까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근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29회 때 출제가 됐는데 28회까지는 1번, 2번만 있다가 29회 시험 전에 그해 개정이 돼가지고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이 네 가지가 됐잖아요. 오지선다 문제에서 4개짜리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해 문제 요거 내기 딱 좋다 그러면서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과세되는,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네 가지 드래그해서 쭉 붙여놓고 1, 2, 3, 4 번호 달아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냈는데 모의고사도 내고 그해 제가 또 문제집에도 내고 제가 쓴 문제집에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도 또 냈었는데 동영모의사 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파이널도 그렇고 그랬더니 몇 번을 봤어요. 그랬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 정답지문 5번에 역시 저랑 똑같이 5번에 만들어 가지고 나왔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등록에 포함되느냐? 광어권, 어업권 및 양식어권에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 자, 어업권이나 광어권이나 양식어권은 출원회에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러면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래서 제가 취득세 대상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할 때 어업권, 양식어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되고 원시 취득할 때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을 원시 취득할 때 면제하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 비용만 받는 거예요.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 차, 기, 항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이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어요. 자, 취득세,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 또 독립포함자는 안 나오겠죠? 눈에 켜둡니다. 자,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등록면허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특징은 여기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는 도구입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색깔 표시가 되어 있네. 도구입니다. 도구가 중요하고 구도. 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비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되고 물세 개별과세하고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규제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죠? 무조건 6,000원 받고.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기초과정이 배웠습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되기도 하고, 건당 6,000원, 건수, 양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되기도 하고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은 얘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세금들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렸었기 때문에 거기 교재 166페이지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체크합니다. 양가로 3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입니다. 밑줄이고 꽃표시 보니까 각주표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밑줄입니다. 합법성,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한 형적 요건만 갖추면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요거 밑줄 쫙이고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은 특징들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요.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 별표시 2개 합니다. 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